오미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화를 기반으로 드로잉 표현에 관심을 갖고 주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술공간 이하가 되기 이전에 이 공간은 도내 유일한 종합병원이었었던 공간이고, 또 저는 고향이 제주도 사람으로서 이 공간에 대한 나름의 어떤 그 기억이, 아주 강렬한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거는 도민 누구나들에게 어쩌면 하나의 역사라든가 그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분명히 남겨져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흔적이 여전히 살아서 존재하고 그것들이 어떤 예술로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또 앞으로도 큰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흔적들을 바라보고 뭔가 기웃기웃 찾아 나설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회화를 바탕으로 한 어떤 드로잉이 기반이 되는 작업인데요. 드로잉이라는 게 사실 장르의 어떤 그 기준이 참 되게 무한하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한데, 어떤 그림이 되는 어떤 베이스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자체로 어떤 독립성을 갖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 드로잉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면 뭔가 완결성이라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날 것 그대로의 어떤 기운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지점들이 작품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이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는 뜻하지 않는 어떤, 예기치 않은, 원치 않았었던 어떤 부침들이 거기에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계획하지 않았었던 어떤 것들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노력이 작업 속에서 계속 존재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내 작업을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재, 어떤 방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드로잉이라는 게 내용적인 측면이라든가 표현적인 측면에서 저의 어떤 흔적, 기억, 어떤 존재들, 없는 것들을 계속 바라보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림 그리다 보면 저는 항상 노동집약적인 작업으로 변하곤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좀 곱씹어 보려고 하고,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건 어떨지, 그리고 그래서 그건 왜 그랬었던 건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역사성을 반추하게 되고 제 나름의 물음 속에서 또 다른 물음표가 떠다니게 되고, 똑같은 이 장소, 어쩌면 저만의 어떤 기억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한 페이지에서, 그 페이지에서 무수한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저의 작품을 바라보는 그 대중들, 관람객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렇게 어떤 곱씹는 지점이 계속 쌓이다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삶과 우리가 사실 예술이라고 하면 참 거창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행위라든가 습관, 그 소소한 어떤 그 행동들이 켜켜이 쌓여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삶과 예술을 뭔가 예술이 이어지는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술이라는 게 뭔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그런 습관화된 시선, 버릇 같은 어떤 그런 행위, 소소한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면 자기만의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것은 또 지나간 어떤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되고 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큰 어떤 그런 이름이 아니라 곱씹는 어떤 그런 행위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것, 뻗어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였다면, 나의 이야기였다면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럴 만한 게
처음부터 어떤 거대한 어떤 그런 함의를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 작업 또한 그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 그리고 그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객체로서 존재했었던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분명히 내 얼굴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이었거든요. 내 얼굴,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의 얼굴. 근데 그냥 얼굴이 아니라 얼굴에서 정처 없이 어느 순간 풀이 돋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풀이 분명히 그 당시에 나를 대변했었던 얼굴에서 돋아나는 풀이었기 때문에 잘 뿌리내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 내 심경이라든가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분명히 대변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그런 풀들이 분명히 하나의 얼굴, 둘의 얼굴로 돋아나다 보면 그 풀이 뭔가 정처 없는 어떤 막 덤불이로 변하고, 왜냐하면 뿌리도 없이 막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나고 있는 건지 뿌리 내리고 있는 건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는 제 얼굴에 눈도 여러 등장했던 것 같은데 아마 내 자신을 좀 더 분명하게 찾아가고자 하던 어떤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몸부림 속에서 그 정처 없이 돋아나는 뿌리 내리지 못한 어떤 그 덤불들, 그것이 뭐 그 뿌리 없이 자란다는 어떤 연작들도 되게 많이 그 만들어지던 어떤 시기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숲이 되고 덤불이 숲이 되고, 근데 뭔가 정제된 숲이 아닌,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자주 갔었던 어떤 곶자리 풍경을 제가 그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지점을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의도치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살아왔었던 환경이 내 몸에 체화되고 그것이 계속 순환되면서 나를 찾고 또 크게 확장되고, 근데 그 장소가 곶자월이 되는데, 사실 섬의 역사라는 것도 그리려고 했었던 게 아닌데 그 나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저의 어떤 근원을 따져내려 가려면 가족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가족 이야기가 등장하다 보니 이 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또 섬의 아픈 역사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매년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그 섬의 아픈 역사와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들어왔었던 할아버지 이야기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었었던, 지금도 할머니한테 듣고 있는. 그리고 이건 뭐 습관적인 얘기지만 그런 얘기들을 제가 수집하는 걸 되게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음성으로 녹음하고 할머니한테 일부러 물어보고, 또 할머니는 어쩌면 몸소 그것을 체험했었던 어떤 분위기도 했기 때문에 뭐 더 나아가서 한국전쟁까지 이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할머니는 또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제주도에서 밀양에서 그 배를 타고 오사카에 갔다가 실제로 그 폭격하는 그 장면, 네, 그리고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막 뽑아서 던져내다가 다시 섬으로 돌아오고, 어쩌면 이런 얘기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계속 잊지 않고 이 작업에 계속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서려있게 하는 어떤 의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뭐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좀 곱씹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저의 바람이 분명히 작품 안에 스며들어 있을 거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거를 다 보기를 또 원치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암호처럼 숨겨져 있기도 하고, 보는 만큼의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 준다면 분명히,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거기에 놓고자 했었던 분명한 메시지는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든 직접적으로 드러나든 자유롭게 자유로운 시선에서 그런 것을 바라보아 주셨으면 하는 게 또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